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최근 하청 노동자가 선박 안에서 추락해 숨졌는데 2시간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는 작업 공간인데다 밀폐 공간에 2인 1조 출입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49살 한모 씨는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홀로 작업 공구를 가지러 들어갔다가 2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진 뒤 2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노동단체는 밀폐 공간에 혼자 출입할 수 없다는 작업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최초 발견 당시 모습을 볼 때 고인이 추락 즉시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론한다면 대우조선의 구멍난 안전관리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출입 인원을 점검하고 감시인도 배치해야 합니다. 대우조선의 작업 규정도 밀폐 공간에 혼자 들어가지 말 것을 명시해뒀습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도 지적됐습니다. 똑바로 서서 걸을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다 몸을 밖으로 내밀어 작업하는 것도 다반사, 자재도 어지럽게 널려 있어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지기하고 위험한 것 같다. 못 하겠다고 다리가 떨려서 못 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알겠다 너 빠져라 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옵니다. 고용노동부도 추락 사고가 난 뒤 나흘째가 돼서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늦장 조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사업주의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우조선은 이번 사고가 밀폐 공간 작업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며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에서는 앞서 2017년과 지난해에도 하청 노동자가 1년에 1명씩 추락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이른바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8년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해 경남은 물론 수도권까지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조미령 기자입니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확정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23개 가운데 경남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이른바 서부경남 KTX가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에서 경북, 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과 거제를 잇는 172km 구간의 서부경남 KTX 건설로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합니다. 사업비 4조 7천여억 원, 이번에 선정된 사업 가운데 예산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의 파급 효과가 경남은 물론 수도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수도권도 당연히 사업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남에서 요구하긴 했지만 전국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지난 1966년 김천과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으로 출발했지만 경제성 논리로 그동안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던 서부경남 KTX. 50년 수건 사업이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수건 사업이던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경남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자치단체와 상공인들은 어려움에 빠진 경남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황재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정부의 지역 공약이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 서부경남 KTX 사업. 최대 난관이던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은 결국 국가균형 발전과 고용 산업위기 지역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넘어섰습니다. 민선 7기 7개월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서부경남 KTX가 경남 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진주와 고성, 통영과 거제 등 새로 철도가 지나게 될 자치단체들도 기대감 속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교통 인프라 확충이 관광과 항공우주, 항로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부경남 KTX 사업이 진주의 결정적인 발전 요인으로 성숙이 될 수 있게끔.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아왔던 지역 상공인들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50년 체정이 내려가는 쾌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만큼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고 남부 내륙철도 확정 소식은 여야 정치권과 경남도민들이 모처럼 한마음으로 이룬 쾌거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에 부산에서는 부산신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선정됐습니다. 서부산과 동부산을 연결하는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사실상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선정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부산 신항과 김해 등 내륙을 연결하는 14.6km 길이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20km 이상 빨라지고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가덕 신공항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사업을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서는 빠졌지만 서부산과 동부산을 연결하는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사실상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늘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동서고가로를 걷어내고 지하 30m에서 60m 깊이의 지하 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까지 22.8km,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2차례나 제안했지만 정부 심의조차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민자 70%, 정부 30% 부담 조건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지하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김해공항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노후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 그리고 그런 개선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비가 아닌 민자 사업으로 만드는 도로다 보니 가뜩이나 유조도로가 많은 부산에 비싼 유조도로가 또 생긴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당초 부산시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국비에 연구 용역비 35억 원이 반영되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이번 선정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물러가고 또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오전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겠고요.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그래도 경남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는 대기질이 양호하다가 밤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이 먼지는 내일 비나 눈이 한 차례 내리면서 모두 해소됩니다. 비와 눈은 내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경남 서부와 중부는 내일 오후까지, 동부는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도 5에서 최고 20mm로 제법 많겠고요. 눈으로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얼어 미끄럽겠습니다. 이 비와 눈으로 인해서 날씨는 또다시 추워집니다. 오늘 한낮에 11도까지 오르는 기온은 내일 4도 선까지 내려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인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지만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 영하 4도, 김해와 거제, 통영이 2도 선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의령과 함안, 밀양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모두 10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4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와 눈이 한 차례 내린 뒤로 일요일에 또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기간 내내 대체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창군이 주민들이 제안하는 농업 관련 사업 2곳을 공모해 각 5,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남해군이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LPG 신차 전환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제시가 조선업종 퇴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를 올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의령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취업과 창업 맞춤형 전문 근로 교육 훈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경남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0년 경남의 잠재 성장률이 1에서 1.4%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1991년에서 95년 사이 잠재 성장률이었던 10에서 10.4%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노동시장 효율화와 투자 증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규제 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애초 예정보다 석 달 정도 늦은 오는 7월에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마산 로봇랜드 조성공사를 오는 3월에 마무리하고 안전성 검사 등 시운전을 거쳐 7월에 개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에 문을 여는 곳은 전체 사업 가운데 1단계로 로봇 연구개발센터와 전시체험, 테마파크 등입니다. 설 연휴 경남에서도 비상진료 의료기관이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등 4천여 곳을 비상진료와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시군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재난거점인 삼성 창원과 경상대, 양산 부산대 병원에는 재난의료 지원팀을 편성해 대규모 환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마산에 본사를 둔 몽고식품의 대표 김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어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의 간장 원료인 콩 구입 대행 법인을 세워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기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의 사육 중인 가금, 조류에 대한 검사와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해 소독과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경상남도가 가축 전염병 예방에 올해 54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금 농가에 CCTV를 설치하고 축산물 위생업소 시설 개선, 송아지 설사병 신속 진단 사업 등을 벌입니다. 또 축산 농가의 구제역 백신 등 예방약품 지원에 190억 원을 투입하고 함안과 남해에서는 축산 차량 세척 시설인 축산 종합방역소를 설치합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분성산 등 야산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신모 씨에 대해 군소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김해 분성산 등산로 주변에 불을 지르는 등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질러 만여 제곱미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